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구청장 도전에 나설 후보군 짚어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가칭 부산해양수련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부산시가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 개최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바가지 숙박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9일 기준 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향후 4년간 지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부산 뉴스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천, 타천, 해운대 구청장 도전이 예상되는 후보군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해운대구. 최근 신해운대역과 센텀역에 KTX 이음 열차 정차가 확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역세권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린시티 2구역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되며 주거 환경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여기에 센텀 2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53사단 이전과 압축 재배치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넘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차기 해운대구청장, 4년 만에 리턴 매치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먼저 현직인 국민의힘 김성수 구청장이 재선 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해운대 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김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치 신인으로 출마해 치열했던 당내 경선을 통과한 뒤 본선에서 승리해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중단 없는 해운대 발전이 김 구청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순원 전 구청장의 재도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해운대구갑 지역위원장을 맡아온 홍 전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선 정권 심판론과 함께 재임 시절 인정받은 행정 안전성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동력 회복을 주요 화두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강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험은 없지만 부산시에서 기획과 재정, 도시 경제 분야를 두루 거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의 중장기 미래 전략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미래도시 연구소를 창립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도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정 전 의장은 생활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지역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지역 민원의 최전선인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뒤 최근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해운대 미래연합을 출범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김태효 부산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명원 해운대을 지역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강세 지역이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후보였던 홍순원 전 청장이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선 김성수 현 구청장이 높은 득표율로 구청장직을 탈환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우열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해운대구청장 선거. 누가 지역 현안을 풀 적임자인지 해운대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 개최를 앞두고 숙박요금 바가지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집중관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바가지 요금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통해 지난 주말 동안 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온라인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구 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과 함께 부당요금 징수와 예약 조건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콘서트 장소 확정 이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숙박 밀집 지역을 공식 SNS로 안내해 예약 쏠림을 분산하고 관광 수용 태세 점검을 통해 불공정 숙박 거래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해양 교육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고등학교에 보급하고 해양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해양 문화 아카데미와 극지, 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부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 교육 강화를 위해 해양 생태교육 리더 학교 15곳을 새로 지정하고 해양 클러스터 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가칭 부산 해양수련원 설립을 추진해 해양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부산 금정구와 북구를 잇는 핵심 도로인 금샘로의 장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19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이종진 의원은 산성터널 개통 이후에도 금샘로 미개통 구간이 남아 교통 분산 효과가 제한되고 중앙대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샘로는 1993년 착공 이후 일부 구간만 개통됐으며 부산대학교 장정 캠퍼스를 관통하는 구간은 학습권 침해 우려로 노선과 공법 결정이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 등은 개착식과 굴착식, 우회터널 등 공법별 장단점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단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헌혈 참여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방학까지 겹치면서 혈액 보유량은 기준치를 밑돌고 일부 혈액형은 주의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추운 겨울일수록 작은 나눔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도심에 위치한 헌혈의 집 마산센터. 헌혈자 몇 명이 찾았지만 내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루 평균 30명가량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헌혈자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헌혈증을 전해준 소녀가 심장병이 나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이 효용감을 조금 느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헌혈 관련 통계를 접하게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으면 좋겠다. 16일 기준 경남 지역의 혈액 보류량은 2.51분으로 전국 평균 3.1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남의 혈액 보류량이 빠르게 줄면서 일부 혈액형은 이미 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일 기준 혈액 보류량은 A형 2.71, O형 2.51, AB형 2.91로 모두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B형만 4.41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는 독감 등 계절성 질환이 늘고 학생들의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재고 혈액 적정일이 5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남 포함해서 3일에 채되지 않고 있고 이거는 저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일부 혈액형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료 현장 공급에는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 추운 겨울일수록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겨울 축제의 묘미는 뭐니 해도 얼음판 위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일 텐데요. 홍천간 꽁꽁 축제장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추위도 잊게 만든 축제 현장,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발을 담근 참가자들이 출발 소리와 함께 송어를 쫓기 시작합니다. 미끌거리는 몸통을 번쩍 들어 올리자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강추위도 잊게 만드는 홍천강 꽁꽁축제 송어 맨손 잡기 현장입니다. 두 마리 빨리 잡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나와가지고 힘이 너무 세요, 송어들이. 꽁꽁한 얼음판 위에서는 낚시 산매경이 한창입니다. 숨죽여 입질을 기다리다 송어를 낚아올리면 지루함은 금세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다 잡고 이제 회 떠먹으러 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요. 물고기도 잘 잡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홍천을 오려고 합니다. 지난 9일 개막한 홍천강 꽁꽁축제. 관광객들을 사로잡은 건 홍천 인삼송어입니다. 홍천송어는 6년근 인삼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워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직접 잡은 송어를 회나 구이로 먹으면 잡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집니다. 홍천군은 올해 기존 2만 원이었던 낚시터 입장권 가격을 15,000원으로 낮췄는데 주말에는 판매 시작 1시간도 안 돼 매진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되는 부교 낚시터와 실내 낚시터도 인기입니다.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는 또 다양한 낚시 체험 이외에도 썰매장과 여러 가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짜릿한 손맛과 건강한 입맛으로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는 제14회 홍천강 꽁꽁축제는 오는 25일까지 홍천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함안 칠서산단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창녕 환경운동연합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 1월 13일 칠서산단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함안군, 창녕군 주민뿐 아니라 창원 시민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환경과 주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안을 없애주지는 못했다면서 2021년 칠서산단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문제 해결은커녕 악취 유발 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가 누출돼 위기경보 발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당국은 이번 사고가 작은 규모의 사고이지만 사건 개요와 발생 이유, 주민과 환경 대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 반쯤 함안군 칠서산단에 있는 한 공장의 암모니아 설비에서 냉각기 안전밸브 보수 작업 중 배관에 남아있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자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고 인명피해나 인근 지역으로의 화학물질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쯤 금정구 구소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RV 차량을 들이받은 뒤 수미터를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해 교내 주차장 벽면에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신고와 경찰의 적극적인 탐문이 더해져 외국인 유학생이 잃어버린 고액의 등록금이 주인에게 돌아간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6시경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현금 260만 원이 든 습득물을 발견해 목골 파출소에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골 파출소 경찰관은 습득물에 있던 신분증을 토대로 분실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주소지 인근을 탐문해 외국인 유학생인 주인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대학 등록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